만나 배우니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이 너무 할 때 그냥 하시면 안 됩니다. 너무 한번 하겠습니다. 만나 뵙고 싶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주제가 좀 딱딱할 것 같아서 분위기 전환을 위해서 인사했습니다. 총회는 신학을 결정하고 신학을 지키며 강로의 헌의안을 다루는 회의와 정치를 하는 것이 총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단은 특별히 종교개혁의 후예이고 개혁신학을 주장하는 우리들은 개혁신학 토대에 의해서 법대로 총회 정치가 시행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지나온 역사를 관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역사는 어제를 지나서 오늘을 걸쳐 내일을 향하는 직진성과 어제를 돌아보고 배워서 내일을 준비하는 순환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믿음의 선진들이 지켜온 기독교 중심 사상 체계가 무엇이며 장로교 정치의 그 근간이 어디에 있으며 어떻게 형성되어 왔고 지켜왔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그 뿌리를 두고 기독교의 3대 교리인 삼위일체 교리, 성육신 교리, 이신칭의 교리 위에 교회가 세워져 있고 또 이 교회를 다스리는 교회 정치 제도와 원리가 있습니다. 교회의 목양이 근육이라면 교회 정치는 골격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근육과 골격이 붙어 있어야 건강한 몸을 유지하듯이 교회 또한 목양과 정치가 바르게 세워지고 시행되어야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교회 헌법은 교회 정치 제도를 5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교황 정치, 감독 정치, 회중 정치, 조합 정치, 그리고 장로의 정치로 구분합니다. 이러한 정치 제도는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분류를 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분류의 내용은 사도성입니다. 이 말은 사도성이 누구에 있느냐에 따라서 정치 제도는 달라집니다. 사도성이 성직자인 목사에게만 있느냐, 신부에게만 있느냐, 아니면 교회의 구성원 성도, 교인들에게 있느냐에 따라서 교회의 정치 제도는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도성은 목사의 성직권과 목회권의 시원적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교회의 권세입니다. 교회의 근원적 권세는 당연히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가지고 있지만 교회가 설립된 이후에는 교회의 권세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교회의 정치 제도는 달라집니다. 교회의 권세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교회권을 의미하고 치리권은 교회권의 작용을 표현하는 말인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교회의 권세는 첫째는 교회의 직원, 목사에게 있다고 하는 주장과 둘째는 교회 구성원인 교인들에게 있다고 하는 주장, 세 번째는 교회 전체에게 부여된다고 하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러한 치리권의 행사는 대의기관, 교회 회의를 통해서 형성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진리의 분별입니다. 누가 진리의 분별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교회 정치들은 달라집니다. 진리의 분별력이 개인에게 있는가 아니면 교회 공동체에 있는가에 따른 논쟁들이 끊임없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한 사람이 모든 진리의 분별권을 가진다면 독재 구구파로 갈 것이고 회중 전체에게 분별력을 준다면 극좌파의 정치들을 낳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는 주권 혹은 기본 주권을 누가 갖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헌법의 주권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권의 행사권인 치리권의 신원이 되는 기본적 권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본적이라고 할 때 교회의 질서를 형성하고 있는 1차적 권리락인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시원적이라는 의미는 교회의 주권이 신학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지만 교회의 직무는 개인으로부터 오는데 밑에서부터 상향식으로 올라간다, 그런 의미입니다. 교회 헌법에 대한 주권은 교회의 권세를
누가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교회에 대한 통치권자가 누구냐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유념을 해야 합니다. 교회의 주권은 내적으로는 교회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권세입니다. 대외적으로는 교회의 자주적이고 독립성을 가지도록 하는 기본 주권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러한 교회의 주권 이론은 역사적으로 교파마다 다양하게 정치 제도에 영향을 미쳐왔습니다. 그러면 정치 제도의 분류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교회를 다스리는 정치 제도를 교황정치, 감독정치, 해중정치, 또 이 행정 자유정치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조합정치, 장로의 정치로 분류했습니다. 첫째, 교황정치는 평신도의 참정권을 허용하지 아니하고 그 위에 사제가 있고 조교가 있고 대주교가 있고 교황이 있습니다. 교황은 주교와 사제를 임명하는 입법, 행정, 사법적인 절대적 권한을 가지고 있는 감독 정치의 표변입니다. 교황 정치는 교회의 권세와 진리의 분별, 교회의 주권을 교황이 모든 것을 행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장은 결국 비성경적이고 전체적인 정치 제도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독 정치가 있습니다. 감독 정치는 감독 1인이 여러 개의 교회를 돌보고 다스리는 권한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감독 정치에 있어서 사도성, 교회의 권세, 치리권, 주권, 진리의 분별, 이 모든 권한을 감독이 갖습니다. 특별히 감독은 성직자의 임명권과 교회 목회자의 인사, 그리고 교회 재정의 모든 권한을 갖고 있어서 개교의 목사들이 목사를 직접 청빙할 수 없고 감독이 파견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의 한 주간 한때 세습이라는 목회 세습이라는 용어가 나온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장로교는 목회 세습이라는 용어는 정치 형태의 원리에 맞지 않고 청빙이라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네, 세 번째는 자유정치입니다. 자유정치는 감독정치와 정반대 정치 제도인데 교회 구성원인 회중 개인의 자율성을 강조하고 개교회 위에 노예나 총회 간섭을 전혀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자유정치는 회중정치의 한 형태로서 독립교회 등이 택하는 정치 제도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사도성, 교회 권세, 지리권, 주권, 진리의 분별 등을 신자들의 해압, 여기에 그 의미를 둔다, 권한을 둔다. 그래서 극좌파 정치 형태입니다. 네 번째는 조합정치인데요, 조합정치는 자유정치와 아우주 흡사합니다. 차이가 있다면 각 지교회의 대표자로 조직된 연합회를 두지만 그 연합회가 개교회를 치리하는 권한이 없고 각 교회가 자유롭게 치리하는, 목양하는, 운영하는 정치 제도입니다. 네 번째는 장로의 정치입니다. 장로의 정치는 노예의 성직권을 대표하는 목사와 교인의 주권을 대표하는 장로로 치리의 당회가 구성되는 민주정치 제도로서 상회로 노예, 대회, 총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장로의 정치는 자루나우나 치치지 않은 중도정치 제도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장로 정치의 기본 개념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장로의 정치는 주권이 교인에게 있는 민주정치이며 동시에 치리권이 있는 당회가 지교회를 주관하도록 하되 삼심제의 치리제를 가지고 있는 정치제도입니다. 장로교는 주권이 교인에게 있지만 교회권과 치리권은 노예에서 파송한 위임 목사하고 교인들의 대표자인 장로가 치리인 당회를 구성해서 치리권을 행사하는 제도입니다. 장로의 정치의 치리권이 당회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지교회의 대표자로 노예에서 파송한 위임 목사와 교인들이 자기의 대표자를 택해서 위임해준 장로의 시무권, 곧 치리권이 당회에서 발생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교인에게 있기 때문에 주권이 교인에게 있는 민주정치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장로의 직무는 교인들을 대신해서 대표한 직무이기 때문에 장로의 정치를 대의정치라, 그렇게도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대의정치라고 해서 교회의 모든 권한이 교인에게 있다는 말이 아니라 주권을 교인들이 행사하는 방법이 공동회를 통해서 투표로 자신의 대표자를 선택할 기본 주권이 교인에게 있다, 그런 의미에서
대의정치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장로가 교인의 대표자라는 말은 장로가 교인들의 의사를 반영한 대의제를 가리키는 말이지 장로가 교회 대표자란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 대표자는 목사이고 그리고 장로는 교인의 대표자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목사가 없으면 그 교회를 허위교회라고 하고 교회에 장로가 없으면 그 교회를 미조직 교회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장로의 정치 원리는 통치권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것과 주권이 교인에게 있는 민주정치이지만 주권의 대리자로 교인의 대표자인 장로와 노예에서 파송한 목사로 구성된 당회를 통해서 교회를 다스리는 정치 제도입니다. 장로의 정치에 원리가 있습니다. 4대의 원리가 있는데 대의정치의 원리, 자율성의 원리, 그리고 연합성의 원리, 평등성의 원리입니다. 먼저 대의정치의 원리는 지교회가 노예가 파송하고 임한 목사하고 교인들이 투표에 의해서 자신들의 대표자를 선출한 장로로 당회를 구성하고 당회가 치리권을 가지고 있다. 여러 차례 제가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장로의 정치의 근간이 당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장로의 정치는 반드시 당회를 구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장로이면서 당회가 없으면 곧 그에는 정치체제는 해중교회 정치체제를 가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당회는 성직자의 강도권에 기초한 목양적 치리권인 목회권과 교인의 대표자인 치리장로의 치리권 사이에서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성직자의 목회권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치리권이 되어야 하고 그리고 성직자의 치리권을 인정하지 않는 교인의 기본 주권을 배제합니다. 또한 장로의 치리권은 양심의 자유에 기초한 교인의 기본 주권을 최대한 구현하도록 하는 차원에서 치리권이므로 교회의 기본권을 인정하지 않는 성직자의 치리권을 배제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목사와 장로는 치리권에서 같은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목사의 목회적 치리권과 기본 주권에 근거한 장로의 치리권이 동등하다는 개념을 오해하거나 곡해해서는 안 됩니다. 당회에서 교인의 기본 주권을 대표한 치리장로는 세례교인 25명당 1인을 세울 수 있어서 최소한 1인 이상의 다수입니다. 그러나 목회권을 가진 목사는 지교회에 항상 1인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목사 1인의 치리권과 장로 전체 인원의 치리권은 1대1 동등한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는 당회원이 아니고 그리고 당회장이고 장로는 당회원입니다. 이 말에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이 말은 회장은 그 해에서 회원 중에 선출하지만 당회장은 그 당회에서 선출하지 아니한다라는 것입니다. 노예에서 파송한다. 그런 의미에서 당회장은 당회원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저도 전화로 상담을 받았는데요. 목사가 당회원입니까 아닙니까? 그 의도는 아마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당회장은 당회원이라면 그 당회원이 당회에서 회장을 선출하는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여기서 그런 면에서는 당회장은 당회원이 아니지만 너희가 파송한다는 겁니다. 어떤 당회도 당회장을 선출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당회장은 당회원이 아니지만 당회가 성수가 되려면 반드시 당회장과 장로님 전체 인원의 가반이 참석할 때 당회가 성수된 것입니다. 가끔 노예 회록을 보면 청원을 할 때 보면 당회원 몇 명 중 장로가 9명이고 목사님 1명이면 당회원 10명 중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맞지 않습니다. 담임 목사, 당회장과 그 다음에 장로 9명 중 몇 명이 참석해서 이렇게 써야 옳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회 성수는 당회장과 당회원의 가반수 참석을 요하고 있기 때문에 당회회에서는 장로는 회원은 동의권과 재창권과 그리고 결의권이 있습니다. 그러나 목사는 사회자는 동의와 재창권이 없습니다. 단 가부를 물을 권한과 가부를 묻지 않는 권한을 회장만이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때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거나 교회의 거룩성을 침해하는 경우에만이 그 안건을 묻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장로의 정치는 장로들의 양심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함과 동시에 또한 목사들의 목회적 양심의 자유도
최대한 보장을 해줘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장로의 정치의 원리의 자율성의 원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하나이지만 다만 현실적으로 같은 신앙 고백과 실정법의 범위 안에서 교단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장로의 정치는 지교회와 타 교회가 연합되어 있습니다. 지교회라는 의미는 본부 안에 산하교회, 체인교회, 그 다음에 지부교회를 의미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장로교로 하면서도 우리 교회 안에서도 가끔 보면 A교회가 모교회고, 그리고 지교회, 산하교회, 체인교회, 그리고 지부교회로 이렇게 전체를 움직이려 하는데, 이것은 감독정치에 해당하는 것이지 장로의 정체제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개교회는 본부교회, 지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교회의 개념은 장로의 정치가 자치권 그리고 타치권 모두를 인정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어떤 교회가 역시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연합성의 원리입니다. 장로의 정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으로 연합의 원리에 근거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교회와 노예와 대와 총회, 다른 말로 하면 삼심제 동일체 원리입니다. 우리가 권징에서 이야기할 때 다른 말로 하면 치리의 동일체 원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교단 안에 A교회에서 치리하면 그는 다른 교회에 옮겨가는 것이 아니라 그 상태로 가는 것이고, 노예에서 치리하면 역시 그 분은 다른 노예에 갈지라도 치리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각 교회들의 치리에는 자치권과 타치권 모두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개인에서가 아니라 대의기관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대의기관, 공동회, 그리고 당회, 노회, 대회, 총회, 이 회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네 번째는 평등성의 원리입니다. 평등성은 성직의 위계성을 부정하고 성직자의 평등주의를 주장합니다. 여기서 유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성직 평등주의가 성직자와 신자들의 사역적 평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안수받은 모의 교회 직원들은 모두가 다 신분적으로 평등하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당회의 장로회, 장로회는 당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장로회면서 당회가 없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정치체제로 볼 때는 장로회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장로회는 당회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장로회, 이 당회 교회의 권세를 두셨고, 특히 목회권을 가진 목사의 권위 아래에서 질서 있게 구원 사역을 하도록 목회적 정치 제도를 우리가 이야기하면서 평등성의 원리를 말합니다. 그런가 하면 장로의 정치의 회의법이 있습니다. 장로의 회의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통치하되 개혁주의 신학에 입각해서, 그리고 장로의 정치 네 가지 방금 원리에 입각해서 시행해야 합니다. 그러면 당회, 노예, 총회는 마땅히 거룩한 총회가 되어야 되고, 그 회의는 신앙적이고 합법적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장로의 정치 원리를 벗어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장로의 정치인데, 우리 총회에 제가 볼 때 폐단점 중에 하나가 있다면, 총회가 끝나면 장로의 정치를 버리고 감독 정치로 회귀하는, 그래서 총회장과 총회 임원들이 정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이런 모습들이 참 많이 있는데, 이것은 장로의 정치 원리에 맞지 않다, 감독 정치로 회귀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 총회가 임해준 범위 안에서만 할 수 있는 것이 장로의 정치의 원리입니다. 회의법의 권위는, 장로의 회의에 있어서 회의법은 우리 국회 이 회의법과 굉장히 동일하고 유사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의미와 권위에 있어서는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장로의 정치는 이 웨스트민스터 신도 개요를 표준 문서로 삼아서 교회를 통치하는 치리권이 목사와 장로로 이루어진 그 해 당회, 노예, 총회 자체에 부여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권이 교인에게 있는 민주정치 체제입니다. 교인의 주권 행사는 개인이 개별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회의를 통해서만이 행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장로의 정치의 원리에 입각해서 합법적이고, 그리고 합리적이고 신앙적으로 정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회의의 기본 원칙이 있습니다. 장로교는 주권 행사를 할 때 각 개인이 단독으로 행사할 수 없고 반드시 공동의회, 노회, 총회, 회의를 통해서 행사해야 되는데, 그 회의를 통해서 주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회의법에 맞게 회의가 진행돼야 하는 것입니다. 각종 회의에서 회원은 동의권과 제청권,
결의권이 있습니다. 회장은, 의장은 동의권과 제청권은 없고 가부를 묻고 묻지 않을 권한이 있습니다. 그러면 회의는 회장과 회원의 역할에 있어서 견제 그리고 균형의 원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회의의 기본 이 원칙에 대해서 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수 정족수의 원칙입니다. 여러분, 어떤 공동체든지 회원 전체가 다 참여할 수 있으면 좋지만 다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해칙이나 규칙이나 정관이나 헌법에 성수 숫자 몇 명이 모여야 성수가 된다라고 하는 회의 성수의 종족수를 명시해 둡니다. 보편적으로 모든 회의는 과반수로 모이면 성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거기에는 또 성문화되게 구별해 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3분의 2로 하고 있는데 교단 탈퇴 그리고 목사 청비, 교회 직원 이럴 때는 성문화된 것은 3분의 2고 성문화되지 않는 모든 것은 과반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의결 정족수에 있어서 회의가 개최되었으나 의견이 다 일치되면 좋은데 일치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공동체에 문제가 생겨납니다. 그래서 참석 인원의 과반수가 창도하면 그거는 이 결의 종족수가 성립되지만, 그러나 중요한 안건은 성문화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문화되어도 하고 그렇지 않으면 과반수로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회의 공동 운영의 원칙이 있는데 의사 공개의 원칙입니다. 회의는 회원들에게 반드시 회의 장소와 시간 그리고 의제를 회의 규칙과 법에 명시된 대로 기일 안에 미리 공지를 해야 합니다. 공지되지 않는 안건은 그 회의에서 다룰 수 없는 것입니다. 사회자, 의장 공평의 원칙이 있습니다. 회의를 공정하게 진행한 데는 이 사회자의 역할이 참 중요한데 자기 어떤 사견과 의도를 가지고 회의를 이끌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장은, 사회자는 반드시 사회만 해야 합니다. 그리고 회의는 회원들이 토의를 통해서 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만약 사회자가 자기 의견을 개진하려고 하면 회원들에게 동일히 발언의 허락을 받아서 의장석에서 나가서 밑에서 의견을 제시해야 합니다. 회원 평등의 원칙이 있습니다. 회원 평등의 원칙은 결의권이 있어서 모든 회원들에게 동일하게 한 표의 권리 행사를 합니다. 여기에 발의, 질의, 토론하는 일에 발언권이 있어서 모든 회원이 평등하다, 장로의 정치의 평등의 원리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러나 회장이 만약에 표결에 동참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해서 가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일반 회원 모두가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했는데 거기에 가부가 동수였다. 그럴 때는 회장이 투표하지 않았을 때는 마지막에 자기 투표권 행사를 해서 가부를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회장이 투표 전에 나는 이번 투표에 하지 않겠다 공개적으로 하면 그거는 백지 투표와 같기 때문에 거기는 숫자에 넣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끔 교회에서 공동회에서 백지가 나옵니다. 이 백지는 100표는 무효표가 되는 것입니다. 헌법적 규칙 7장 4조에 보면 아무것도 기록하지 않는 것은 무효가 아니고 숫자에 세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00표는 총 투표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발언 자유의 원칙이 있습니다. 공정한 회의라고 하면 회원 각자가 자기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설득할 수 있어야 되고 상대방의 의견도 충분히 듣고 존중하고 회의가 진행돼야 합니다. 자유 발언의 원칙에는 발언 내용이 자유와 형식 면에 있어서 자유로워야 되는 것이고, 발언 내용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회원이 자기가 생각하는 바를 누구에게 간섭받지 않고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어야 되고, 형식 면에서 자유라고 하는 회원이 자기가 하고자 하는 말을 아무 때나 제멋대로 하는 자유가 아니라 회의 규칙과 정관과 헌법 안에서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형식 면에서 자유입니다. 의제 선고의 원칙이 있습니다. 회원들의 토론이 의제와 관련이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하면 회장은 반드시 토론의 대상의 의제를 명시하고 그리고 주지를 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끔 우리 총회나 노회가 보면 1의제 그리고 2결의 다수 결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건 회의법에 맞지 않습니다. 하나의 안건당 하나의 결의를 합니다. 1의제 1결의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장이 의제를 선고하고
별개의 안건을 거기에 첨부해서, 이를테면 우리가 정치부에서 어떤 안이 나오는데 그 다음에 회장이 사회 보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가문 이해하십시오 해가지고 거기에 첨부하는데, 그거는 장로의 정치 원리의 회의법에 맞지 않다. 반드시 일의제 일결의를 해야 된다. 한 번에 여러 가지 의제를 모아가지고 가부부로서 통과시켜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일사부재의 원칙이 있습니다. 일사부재의 원칙은 그 회의에서 결의된 것은 다시 원점으로 돌려서 토의하거나 결의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회의에서 단 24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다시 재론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재론동의라고 합니다. 그럴 때 먼저 결의한 것이 우선권이 있느냐, 나중에 결의한 것이 우선권이냐 할 때 후결의 우설의 원칙이 되는 것입니다. 회의 불계속의 원칙입니다. 회의 중에 제출된 안건을 그 회의 안에 모두가 다 처리하면 좋은데, 혹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 회의에서 그 안건을 처리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그 안건은 자동적으로 안건이 파기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없어서 못 다뤘을 때 그 회의 안건을 다음 회의에 다루기로 결의했다면 그것은 유안건이 돼서 다음 회의에 제일 먼저 그 안건을 다루는 것이고, 그 결의가 없을 때는 그 회의 종결과 함께 다루지 않는 모든 안건은 다 사문화되는, 없어버리는 그런 안건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의사불교석의 원칙 또는 의안불교석의 원칙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장로의 정치회의의 진행 원칙이 있는데요, 이 동의에 대한 것입니다. 동의는 회원이 어떤 의견을 일정한 형식에 갖추어서 제안하는 것을 동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회의가 공식적으로 어떤 의사를 표명하도록 한다든지, 어떤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든지, 어떤 문제를 처리하는데 부수적인 조치를 하기 위해서 의견을 제출하는 것을 우리는 동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따라서 어떤 회의의 의제든지 동의 없는 결의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결의 없는 회의는 무의미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의안과 동의가 있는데, 의안은 헌의안 혹은 예산안, 긴급동의안, 헌법 개정안, 하해 청원, 각 상비부의 청원, 이 회의에서 다루는 안건을 우리는 의안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동의안은 회의 당석에서 제출되고 1인 제청으로 의제가 성립되는데, 이때에 구두로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혹 문서로 제출하는 경우에 자기가 낭독하고 서객에 제출함으로 동의가 성립이 됩니다. 동의 형식입니다. 동의는 일정한 형식이 있는데, 첫째는 무엇을 어떻게 하자는 구체적이고 그리고 적극적인 내용을 갖춰야 되고, 그리고 동의는 반드시 긍정적인 언어를 써야 합니다. 제청입니다. 제청은 문자 그대로 다시 요청한다는 뜻입니다. 동의는 제청이 있어야 비로소 의안이 됩니다. 가끔 동의요 하고 바로 회장이 제청이 있습니까? 라고 물을 때 제청이 있습니다 해야 되는데, 동의요 제청이요 해놓고 왜 가부 안 묻습니까? 그럽니다. 아닙니다. 이거는 회의법에 맞지 않습니다. 반드시 동의하면 의장은 제청이 있습니까? 라고 물을 때 제청이 있습니다. 그럴 때 회장은 가부를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보면 이 회장의 권한까지 회원들이 행사해서 동의요 제청이요 가부요 뭐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동의의 선포입니다. 동의가 있으면 회장이 제청이 있습니까? 하고 물어봐야 하고, 제청이 들어오면 동의를 선포한 다음에 찬반 토의에 들어가서 동의안에 의의가 없습니까? 묻고 그리고 가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 동의의 종류가 있습니다. 동의에는 원동의, 원안이죠. 그리고 두 번째, 거기에 반대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겁니다. 이것을 보조동의, 다른 말로 하면 개의안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도 내가 다른 의견을 제출할 때, 이럴 때는 부수적 동의, 재개의안입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긴급 동의안이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우선 동의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동의의 순서가 있습니다. 회의 중에 동의가 하나밖에 나온 것이 없다면 뭐 원동의냐 그 다음에 부수동의냐 물을 필요가 없죠. 하나의 안건이니까 통과하면 되겠죠. 그러나 원동의를 수정하는 동의가 나올 때에 거기에는 반드시 이 부수동의로 제안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구분하기 위해서 제일 처음에 원안을 원동의, 그 다음에 거기에 반대적인 또 다른 의견을 이야기할 때는 보조동의, 개의안,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의견이 제시되면 부수동의, 재개의안입니다. 그래서 회의는 반드시 세 가지 동의만 있습니다. 원동의, 그 다음에 개의, 그 다음에 재개의, 그리고 그 외에는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헌법적 규칙 제20조 이야기입니다. 수정동의입니다.
이 수정동의는 개의와 재개의가만 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원동의가 제출하고 토론이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 수정동의, 개의와 재개의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회장은 원안, 그 다음에 수정안, 개의안, 재수정안, 재개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과 토론을 이루어지도록 하고 회원들에게 발언권을 줘야 하고, 그리고 표결을 처리할 때는 제일 마지막 결의부터 세 가지 안건이 됐다면 재개의, 그 다음에 개의안, 그리고 원안,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수정할 수 없는 동의가 있는데 원동의, 수정동의, 이원의 해부와 재해부 동의, 기한 연기 동의, 토론 제한 연기 동의, 의제 분할 동의, 표결 방법에 관한 동의, 정해 등 규칙 일시정지 동의, 토론의 제한 동의, 시간 연장 동의, 그리고 내 장소 결정, 이 동의는 할 수 있는 동의입니다. 근데 할 수 없는 동의가 있습니다. 무기 연기 동의, 토론 종결 동의, 보류, 안건 동의, 보류되었던 동의의 재상정, 동의의 철회 동의, 심의 반대 동의, 규칙 일시정지 동의, 헌법 및 헌법적 규칙, 법안 동의, 의장 결정에 대한 공소의 동의, 폐기 동의, 이것들은 할 수가 없는 동의입니다. 축조 심의 동의가 있습니다. 많은 의안을 종합해서 일단 한 안건에 한 건씩 한 번에 다 그 안건을 허락해 놓고 나중에 일괄해서 하나씩 가분을 물어서 척이라는 것을 직조심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같은 심의를 할 때 쓰는 동의를 우리는 축조심의 동의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의사진행에 관한 동의가 있습니다. 의사진행 중 규칙, 정관, 헌법에 어긋나는 부당한 의안을 성립시키거나 회의법에 어긋난 일을 용납하거나 회의를 불법적이며 그다음에 불합당한 방법으로 진행해 갔을 때 이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정당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하려는 목적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해야 합니다. 그 회의의 잘못된 부분을. 그런데 의사진행을 해놓고는 전혀 다른 발언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번안동의입니다. 번안동의는 일사부재의 원칙에 있어서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논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결정을 했다고 생각해서 시간이란 우리 총회는 24시간이 지나면 그것을 재론 동의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잡동의가 있습니다. 어떤 회의든지 원동의와 보조동의, 개의입니다. 그 다음에 부수동의, 재개의와 우선동의, 긴급동의가 있어야 하고 외적인 몇 가지 동의가 있는데 이것을 우리는 잡동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잡동의 가운데 첫 번째가 구도호천 동의가 있습니다. 규칙에 특별한 제약이 없는 경우에 성가는 한 방법으로 방법론을 제시할 때 구도호천, 아무개를 추천합니다. 그럴 때는 구도호천 동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구도호천의 중지동의가 있습니다. 구도 추천하기로 가결되면 아무나 추천할 수 없으므로 너무 많이 이게 추천이 되면 문제가 생기니까 구도 호천에 대해서 중지하는 그런 동의입니다. 그 다음에 회의는 비공개 회의를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공개 회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단 회원들이 위협감을 느끼거나 또 덕이 안 될 때는 비공개 회의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회의를 반드시 회장은 이 원만히 회의가 진행될 수 없을 때에 회원들의 동의 없이 회의를 정의할 수 있는데 그것에 가서 회장 고유 권한에 비상 동의 권한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회의를 정의할 때는 회원들의 동의 제청을 얻어서 정의를 합니다. 그러나 회장의 고유 권한 가운데 하나가 있는데 회의 진행을 원만히 하지 못하게 될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 그럴 때는 회원들의 동의 제청 없이 회장이 회의를 중지시키는, 정해야 하는 그 안을 발동할 수 있는데 이것을 우리는 비상 정해권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회의 속회 성수입니다. 회의 중에 회원의 동의와 제청으로 이 정회가 되었다가 속회할 경우에 성수 인원의 개회 성수 인원의 과반수가 참석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회장이 비상정회로 속회하게 될 경우에는 공지된 장소에서 그 시간에 모여야 하고 그 다음에 개회 성수 인원의 과반 회원이 참석해야 속회가 가능한 것입니다. 장로 정치의 표결의 원칙이 있습니다. 이 표결이라는 것은 성안된 이 동의 혹은 개의, 재개의에 대해서 찬반을 묻고 난 다음에 확정하는 방법입니다. 회장은 반드시 회의를 진행함에 있어서 가부를 물을 때에 그리고 아니오를 물어서 표결 처리를 해야 합니다. 에만 묻고 그러면 안 되죠. 그 다음에 가부를 반드시 물어야 합니다. 회장이 표결 처리할 때 가부는 예하시오, 아니면 아니라고 하세요 물어서 소리가 큰 쪽을 가결로
하는 것입니다. 또는 거수로 투표 처리할 수도 있고 무기명 투표, 찬반 투표, 기립 투표도 하나의 선거 표결 방법입니다. 회장의 표결 관련에 규정이 있는데요. 제가 물 좀 먹고 가겠습니다. 시간 관계 제가 엄청 빨리 하다 보니까. 회의가 무기명 투표로 진행할 때 회장도 다른 회원과 같이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부가 동수가 될 경우는 그 안건은 부결이 되는 것입니다. 회장이 참여한 투표 중에 의장이 투표해가지고 동수가 나오면 그 안건은 부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회장이 투표하지 아니하고 내가 나중에 동수가 나올 때 내 결정을 하겠다, 그렇게 먼저 선언하고 투표를 해서 동수가 나왔을 때는 회장이 가부권을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 회장이 투표해놓고 동수가 나오는데 다음에 또 내가 회장이기 때문에 나한테 맡겨라, 내가 하겠다 그러는, 회장은 평등의 원칙에 입에서 두 번의 투표권의 행사를 하기 때문에 장로의 정치 원리에 맞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장로의 정치의 회의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성령의 통치를 받고 우리 개혁제 신학에 근거한 장로교 정치 원리에 입각해서 시행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당의 노예 총회의 회의는 신앙적이하고 공명정대하고 합법적인 회의합니다. 그런데 일부 오늘 한국교회는 장로의 정치 원리를 벗어날 뿐 아니라 장로의 회의법을 잘 모르거나 또는 회의법을 잘 악용을 해서 온갖 부정과 불법과 탈법으로 총회, 노예, 교회들이 생겨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재판에 또 세상법정에 나가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로 인해서 교회와 노예, 총회가 멍들어가고 분쟁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교회나 교단이 치외법권 지역이 아닌 상황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따라서 교회나 노예나 총회를 섬기는 우리들이 최소한의 법률 상식과 장로의 정치 원리 및 회의법을 숙지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생겨난 문제를 치유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에 건강한 노예, 교회, 총회를 섬겨갈 수 있고 이 일에 우리 목사님들 그리고 평신도 지도자들은 우리 장로님들의 목이라고 생각하고 이 시대에 우리에게 요구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